시작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내원장외과 박진입니다. 저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겨울 스포츠와 어떻게 하면 다치시는지 얘기 드리고요. 지난번에는 어깨에 대해서 얘기 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두 번째로 팔꿈치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스포츠 손상은 이제 크게 이렇게 보드죠. 여기 지금 타신 거는 스노우보드 같은 걸 타시면서 넘어지시는 곳에서 다치시는 경우도 있고 엉덩이로 다치는 경우도 있고, 스노우보드 같은 것들은 주로 이제 무릎이 붙어 있어서 두 개가 보드 하나에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게 되니까 그 붙어 있는 것 때문에 주로 넘어지는 게 푸시인제라고 팔을 대고 넘어지거나 엉덩이로 넘어지거나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로 넘어져서 엉덩이 고관절 쪽에 문제가 있는 걸 막기 위해서 스노보드 옷 장비 중에는 안에다가 헐렁한 옷을 입잖아요. 그 안에다가 스펀지 같은 게 이렇게 완충 장치를 할 수 있는 팬츠들을 많이들 입죠. 이제 그렇게 입고, 손목 같은 데에는 팔을 이렇게 대서 우리들이 더 넘어지지 않게 하는 것들을 합니다. 물론 지난주에 끝난 이제 청소년 올림픽 같은 경우에서는 선수들은 몸을 가볍게 하고 부위가 신축성이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고강도로 이제 바인딩들을 묶어서 타기 때문에 다치는 양상이 좀 다른데요.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분들의 경우에서는 이제 그와 같이 엉덩이나 손목 같은 것들이 많이 다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다치는 거죠. 팔꿈치에서 급성 손상이 일어나는 것들은 넘어지는 자세에서 팔을 잘못 짚어서 넘어갑니다. 이렇게 짚으면서 몸이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다가 보면 그 부분에서 다치면서 먼저 손목에 힘이 먼저 가고, 손목에 힘이 간 다음에 팔꿈치가 돌게 되니까, 돌게서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넘어가시거나, 이제 그거 하는 거에 대해서 어쩐 쪽의 근육은 찢어지기도 하고 떨어져서 이렇게 있던 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근육이 뼈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붙은 것들이 뺏겨지기도 하고요. 이렇게 떨어져서 뺏겨지기도 하고 같은 것들이 당하고, 인대 같은 근육이죠. 그거는 근육인 거고, 인대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이게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잡아주는 구조가 이 밑에 있는 인대거든요. 인대가 인대를 늘려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제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게 너무 세지면 그 인대도 이제 파열되는 현상들이 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죠. 겨울철에 눈길 같은데 아니면 빙판길 같은데 가면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눈이 왔었는데, 눈이 올 때 가능하면 연세가 드신 분들은 눈길에 경사 있는 데에는 가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는 게 눈이 없고 있어도,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눈이 녹은 다음에 날이 따뜻하니까 녹죠. 녹는데 약간 경사로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횡단보도 같은데 옆에 약간 경사가 돼 있는데 볼록볼록 올라있는 것을 만들어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데, 그런 게 않고 맑은 대리석으로 보기 좋게 한다고 경사로 싹 만들어 놓은 데는 사람들이 넘어지기가 아주 쉽습니다. 쉬워서 어떻게든지 이와 같은 장소를 피하셔야 되고요. 가능하면 눈 오실 때는 나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제 병원에서 응급실에서 저희들이 이제 대학에 있을 때 보면 4년 전이었나요? 4년 전이니까 우리나라가 눈이 없다가 갑자기 오래간만에 너무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 손목뼈나 팔꿈치뼈가 부러지면 거기에 내고정수로 해서 금속판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해서 뼈가 빨리 붙고 빨리 움직여야 이것이 나중에 합병증이나 관절 강직 같은 게 적어서, 예전에 이제 제가 한 30년 전에 처음 이제 정형외과 의사로서 시작을 할 때는 이게 넘어지고 다치면 저희가 대부분은 팔을 당기죠. 이렇게 당겨서 당긴 뼈를 가지고 뼈가 그러면 이렇게 부러져서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거가 당겨져서 이렇게 떨어지게 한 다음에 이거를 콱 제 위치로 갖다 맞추고 반기부스를 감죠. 반기부스를 처음엔 감습니다. 왜냐하면 뼈가 부러지면 그 안이 부으니까요. 부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했는데, 요즘은 그리고서 한 석 달씩 기부스를 하죠. 기부스를 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손목 같은 걸 움직인다고 치죠. 제가 팔꿈치를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뼈를 붙이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이에 그 피 나온 것들이나 부은 것들이 쉽게 얘기하면 사람 몸의 체액이거든요. 체액 같은 건데 그 체액이 나오면서 주변에 쫙 퍼져서 그게 들러붙으면서 섬유화 조직을 첨예화시켜 버려요. 그러면 관절이 수술을 관깁스하고 나면 막 이렇게 움직이면 처음 우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게 되죠. 굳었으니까. 그러니까 또 6개월에서 1년 정도 보조기 하고 이제 이렇게 물리치료 받고 도수치료 받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관절을 편하게 만듭니다. 요즘은 하는 방법이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요즘은 조기에 정복을 해서 내고정을 해서 부러진 부분을 움직이지 않도록 만든 다음에 조기에 빨리 움직임을 시키는 치료를 합니다. 그러면 뼈가 붙음과 동시에 관절 운동 범위도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2, 30년째 우리가 환자분들의 골절을 치료했던 철학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하는 철학이 바뀝니다. 그 철학이 이제 에이오 프린시플이라는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했는데 그거의 아시아의 교육이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 4년 전에 눈 왔을 때는 너무 이제 눈을 없으니까 대비를 안 하신 거죠. 대비를 안 하시다가 밖에 나갔다가 부러져서 그 뇌고정물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외국에서도 만들고 하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다 써야 될 게 동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나라를 보니까 따뜻한 나라에 많이 있다. 그래서 그때 태국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그 물건 태국제 물건은 아니고요. 물건이 아니고 태국에서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만드는 물건들을 수입을 다시 재수입을 한 거죠. 태국에 수출된 걸 다시 우리나라에 재수입을 해서 우리가 사용한 적도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눈이 오면 모든 사람들이 봄, 여름, 가을 동안에 눈에 대한 대처가 없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거에 대해서 첫 번째 눈이 왔을 때가 제일 심합니다. 두 번째 눈부터는 이제 조금씩 체제가 완성이 돼서 대부분 눈 제설제도 잘 뿌려놓고 해서 하는데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큰 눈이 왔을 때 이럴 때는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삼국지엔 유비, 한반도엔 나, 복두복님께서 저는 스키나 보드 타는 게 무서워서 잘 못합니다.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그래서 물론 목숨도 잃죠. 제가 아시는 분 미국의 의사신데 저하고 친했던 의사인데 그분은 카스파리라는 분인데 그걸 하고 나서 주말에 스키장에 가서 스키를 타다가 잘못 떨어졌어요. 떨어지셔가지고 우리나라는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중간에 기둥 같은 거 있으면 거기에 전부 다 쿠션을 넣어서 부딪혀도 덜 다치게 안 다치게 해놨는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거는 워낙 스키장이 넓거든요. 넓어서 길이 없고 왜 영화의 영영치 같은 데 보면 나무 사이로 막 가잖아요. 그런 데가 정말 있어요. 그런 나라들이. 홋카이도만 가도, 홋카이도죠. 일본 북부만 가도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미국 같은데 덴버 근처에 콜로라도 베일이나 아스펜이나 이런 데 가도 그런 데도 있고, 그리고 캐나다에도 그런 데가 많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지만 요즘은 그와 같이 돼서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는 이제 스위스 같은 나라, 이탈리아 북부 알프스 같은 데 저희는 이제 그런 거에 이제 올림픽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거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되거든요. 그런 걸 하면 거기서 헬기 오죠. 헬기 와서 헬기 태워서 동네 바로 밑에 있는 병원으로 갑니다. 그 인스브루크 같으면 인스브루크에 병원이 있는데 거기에 하고 콜로라도 베일 같은 데도 제가 가봤는데 그때 허킨스 선생님이라 아주 유명하신 분이 계셔서 거기 병원을 우리가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위에서 스키장이 내려오면 스키장 바로 밑에 유명한 스포츠 의학하는 무릎하는 선생님하고 어깨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치료해서 자기 지역으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자, 르라보님께서 팔꿈치 삐었을 때 저절로 회복되는지랑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어떻게 본인이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팔꿈치를 삐었을 때 일단 한 1, 2주는 일주일 정도는 냉찜질을 하고 어떤 분은 3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5일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을 건데 최소한 3일에서 5일 정도 이제 만일에 막 다쳤어요. 다치셨는데 그 다음날 퍽퍽퍽퍽 부기가 올라가요. 그리고
부위가 올라가면서 감각이 이상하다든가 움직일 때 막 너무 아프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런 건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살짝 삐었을 때를 얘기해요. 삐었는데 누르면 조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안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부었는데 조금 이게 도톰한 정도로 부은 정도지 아주 심하게 붓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한 3일 정도 찜질을 해보세요. 찬찜질, 냉찜질이죠. 라이스라고 쉬고 아이싱하고 팔 엘리베이션하고 그와 같은 것을 해주시게 되면 그게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고 좋아지면 그럴 때는 병원에 안 가시고 좀 지내보세요. 한 2주까지. 그리고 2주가 돼서도 아프시면 그때는 병원 가셔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이외에 예를 들어서 다 넘어졌는데 밖에 피는 안 나도 갑자기 피부 있는 데가 많이 한꺼번에 붓는다든지 아니면 움직이는데 통증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시고요. 영양제일 책상 및 코딱지님이신데 눈길에 2번 넘어졌는데 2번 다 오른쪽 팔꿈치로부터 넘어져서 이렇게 넘어지셨다는 얘기네요. 내내 아프시다가 자고 일어나면 팔꿈치에 멍이 들었는데 다 펴지지도 않고 펴라고 해도 너무 아픕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경우하고 다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팔꿈치를 구부렸다 폈다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붓는 게 심하지 않게 붓고 저린 증상이 없고 할 때에는 저희가 한 2, 3일 지켜봐도 된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도 완전히 반대세요. 팔꿈치에 멍들어서 부은 것 때문에나 무슨 골뼈에 문제가 있어서 다 펴지지도 않는데요. 펴려고 하면 관절 운동 범위가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아니고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최소한 방사선 사진을 찍고 근육이나 인대에 문제가 없는지 MRI까지는 못 하셔도 초음파로 스크리닝은 해보셔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해서 예전에는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초음파 스크리닝 같은 것들이 지금 벌써 한 15년 넘어가네요. 제가 이제 정형외과에서 초음파 학회를 만들어서 저희 윗분들 어르신분 저기 충남대 이광진 총장님, 그 다음에 서울성모병원의 김정만 저기 교수님 이런 분들하고 같이 대전 을지병원에 계시는 김 교수님하고 또 경희대 이영걸 교수님, 충남대에 계셨던 변기용 교수님, 뭐 이런 분들이 같이 우리가 만나서 이게 초음파라고 하는 게 우리 정형외과에서 근골격계를 하는 근골격계라고 합니다. 근육, 골격, 뼈죠. 근골격계를 보는 근육과 골격, 인대, 그 팔다리에 있는 동정맥, 신경 같은 걸 다 모아서 이제 저희들은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봤을 때 우리가 뼈를 엑스레이를 찍으면 뼈만 보이거든요. 근데 뼈를 보지 않고 그 당시에는 MRI만 찍어야 그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MRI하고 방사선 사진 사이에서는 비용 문제도 있고 이 너무 많은 갭이 있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그 사이의 갭으로 간단하게 근육, 인대, 혈관, 신경 같은 것을 조사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초음파를 정형외과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교육을 시키자라고 학회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전기 학술대에서도 전공의 선생님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것들을 공부를 해서 바로 나가면 대처를 할 수 있게 해드리고 외국 같은 국제 대회, 예를 들어서 올림픽 게임이나 이런 데를 가면 각 나라 선생님들이 초음파를 갖고 갑니다. 골절 같은 것도 깊지 않은 부위의 골절은 바로 그 자리에서 초음파를 대서 보면 뼈가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근육만 다치고 인대 다친 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로 다 확인을 해드릴 수 있고 우리나라 초음파 검사를 해서 병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은 아주 탁월합니다. 근골격계를 보는 이제 정형외과 전에 하니까 정형외과 선생님 중에서 저희가 매년 올림픽 그 교육을 시키는데요. 우리나라 올림픽이 아니고 IOC입니다. IOC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교육을 하는데 저희 나라가 그 초음파 교육을 시키는 것을 저희 나라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아시아에서 뿐만 아니고 지금 작년에는 연세대학교에서 빌려서 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왔더라고요. 남아프리카 곳에 아시아에서 한 열 몇 명,
그러니까 뭐 인도, 그다음에 아랍 쪽 분들, 그다음에 동남아 분들 오고 캐나다 분들도 두 분인가 오시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도 오셨는데 저희들이 그거를 교육을 합니다. 이건 이렇게 됐을 때 봐야 되고 이건 이렇게 봐야 되고 이렇게 보면 잘못 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그 격차를 초음파로 요즘은 이용을 합니다. 예전에는 엑스레이 찍고 괜찮아요 그랬는데 그래서 그와 같은 피멍이 들고 많이 아프신 분들은 최소한 초음파 정도는 보셔서 혈관이나 다른 근육, 인대에 손상이 있는지에 스크리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문제없이 넘어가실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기님이 팔꿈치 골절 때문에 수술까지 했대요. 그렇죠. 팔을 굽히는 동작을 하면 자꾸 통증이 느껴집니다. 팔꿈치 골절을 당했을 때 인대도 같이 손상된 상태라고 하는데 그것과 연관이 있을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생각을 해보셔요. 사람이 몸에서 가장 강한 구조가 뭘까요? 예를 들어서 뼈, 근골격을 따지면 뼈, 근육, 인대, 혈관, 건이라고 그러죠. 뼈 끝에 붙는 건. 구조마다 특성은 다 다르지만 누군가 그거를 꺾으려고 했을 때는 제일 강한 구조가 뼈입니다. 그래서 사람 몸이 이렇게 서 있도록 지지해 주는 것도 뼈가 하는 구조고요. 하물며 뼈가 부러지면 그 뼈가 부러진 게 뾰족뾰족 할 거 아니에요. 조각들이.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유리 병을 이렇게 탁 떨어뜨려서 깼다고 해보세요. 그럼 그 병 조각이 아주 예리하잖아요. 그와 같은 예리한 조각들이 근육에 가서 박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박히게 되니까 그러면서 그와 같은 인대나 근육, 힘줄 같은 것들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뼈를 붙이고 수술을 해서 관절이 다 움직이고 난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나중에 그거에 대한 검사는 또다시 해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질문은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고요. 그래서 넘어지는 자세에서 팔꿈치를 잘못 찢어서 수상이 됐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그 운동을 할 때는 자, 스키 탈 때 보드 타시는 분들은 어떠세요? 주로 잘 타시는 분일수록 슬로프에 손이 많이 가죠. 많이 누우니까. 높은 슬로프에서 가파른 슬로프에서 타게 되면 몸이 똑바로 서도 손을 옆에만 대면 옆에 슬로프가 닿죠. 눈이.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경사지게 타니까 경사지게 타다가 미끄러지면 그걸 지탱을 손으로 하게 되거든요. 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리로 많이 하죠. 폴대로 하거나 다리로 하지만 보드 같은 경우는 몸을 써서 하고 이 폴대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엉덩이나 양팔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보드 타시는 분들이 상지 손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스키 타시는 분들은 다리를 모아서 타기 전에 이렇게 보호개인이라고 해서 이렇게 벌리면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 다리에 잡는 방법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면 이 다리가 이렇게 해서 모아져서 힘을 주고 내려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힘을 못 받으면. 그리고 털썩 주저앉으면 안쪽 부분으로 이게 뼈가 무릎 관절이 꺾이죠. 꺾이면서 이제 그 내측 인대 다치고 그 다음에 내측 연골판 다치고 하면서 이제 이것들이 다치게 됩니다.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급성 손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급성 손상일 때는 팔꿈치 못지않게 우리가 손목도 많이 다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뼈가 다칠 때에는 뼈뿐만 아니고 주변에 있는 인대도 같이 손상이 되니까 급해서 그게 급성기에 그거를 꼭 고쳐야 될 때는 그와 같은 것도 같이 수술을 할 때 다 합니다. 뼈를 부러졌다 그래도 뼈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걸 다 해준다고 해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이 뼈 골절이면 그거 하나만 인정해 주지 옆에 거를 다 인정해 주질 않아요. 수술은 막 3시간을 수술을 했다고 치면 그 메인 수술 하나는 1시간인데 옆에 거 다 해주다 보면 2시간 더 걸리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 시간 자체에 대해서 보상을 국가 의료보험에서는 별로 해주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난감할 때가 있습니다. 요거까지 다 해주면 좋은데 그거가 인정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에 문제가 있지만 할 때는 대부분의 의사들은 그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다쳤을 때 그 같은 부분을 같이 해주는데 그게 만성으로 제대로
아물지를 않았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에는 조심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인대 손상을 꼭 같이 아까 말씀드린 물어보신 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대답입니다. 그래서 팔꿈치가 이게 다친 거죠. 이게 팔꿈치가 제대로 있어야 되는데 이게 뼈 조각 보이시죠? 이 뼈 조각이 떨어지면서 팔이 비틀리면서 팔이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이렇게 돌아가 버린 거죠, 지금. 이렇게 돌아가서 있으면 이거는 뼈 부러진 것도 고쳐줘야 되고 관절도 빠진 거를 제 위치에 집어넣어줘야 되고 관절이 빠지면 양쪽 부분에 이렇게 인대가 잡고서 인대가 이렇게 힘을 받아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인대가 잡아도 이게 돌아가면 이게 인대 있는 데가 이렇게 돌아가면 이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게 떨어지면 그 떨어진 인대도 우리가 다 원래 뭐 위치에다가 다시 봉합을 해서 다시 관절이 덜렁덜렁하지 않도록 다 만들어 드리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깨는 팔꿈치 이렇게 대는 것 때문에 많이 다치지만 대는 거 1차적으로는 팔꿈치니까 자 여기 보시면 왔던 환자분들인데요. 다 여기 보면 여기 실금이 있죠. 까맣게. 그리고 여기 조각 하나 떨어진 거 보이세요? 흰 조각. 그게 뼈 조각이 떨어진 겁니다. 뼈 조각이 부러지면서 금이 간 건데 그래서 이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으면 저희가 이제 수술을 안 하고 반기부스나 기부스를 해서 그 위치에서 아물게 하는 게 있는데 금 가지 않고 요즘은 한 5mm 이상만 넘어져도 기능이 떨어지는 것을 학문적으로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심하면 다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거기다 금속판 대고 금속판은 요즘은 이제 한국에서도 잘 만들어서 잘 하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들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대입니다. 이렇게 뼈가 빠지면 그 옆에 잡은 하얀 것들이 다 인대인데 인대가 이와 같이 빠졌을 때죠. 빠졌을 때는 이와 같이 인대에 있는 것도 같이 수술을 다 해서 원래대로 붙여드리고 그게 잘 아물도록 해드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동양현존 최강 남자 장득춘님께서 일주일 전 팔꿈치 왼쪽을 의자에 세게 부딪혔는데 멍이 들어 멍은 사라졌는데 가끔 살짝 스치기만 해도 찌릿찌릿하고 아파요. 멍이 가셔도 이런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지면 괜찮을까요?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부딪혔던 부분이요.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이실 거예요. 신경이 지나가는데 신경이 부딪혔는데 신경이 부딪힌 것만 가지고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으신데 문제는 이제 신경이 부딪히면서 신경에 지나가는 혈관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아니면 이게 짓이겨지면 그거는 문제가 됩니다. 아주 세게 다쳐서 짓이겨지면 되는데 대부분의 신경 구조는 뼈로 옆에 다 웬만큼 보호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찌릿찌릿하고 아프지만 가끔 부딪혀서 찌릿찌릿하고 아픈 거는 1도쯤 됩니다. 그 신경이 다친 게 3도가 되면 3도가 제일 심한 거죠. 감각이 2도쯤 되면 감각이 없어지고요. 3도쯤 되면 움직이는 것도 안 되세요. 움직이는 게 안 되면 그거는 병원에 빨리 가셔야 됩니다. 감각이 없을 때도 가셔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닿았을 때 쩌릿쩌릿하신 거는 조금 지나가시면 괜찮으실 겁니다. 그리고 영숙님께서 저는 어깨 돌리는 스트레칭을 자주 하는데 그럴 때마다 두두둑 소리가 납니다. 어깨 돌릴 때 통증 없이 소리 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리가 나는 게 예를 들어서 그 뼈 구조가 조금 튀어나온 게 닿으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는 지켜보셔도 되세요. 통증이 없으시면. 그런데 이제 많이 부어서 이렇게 쉽게 하면 이렇게 저희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게 관절이 아닌 부분에서 인대가 팔을 이렇게 손가락을 잡아서 움직이려면 여기에 있는 인대가 볼펜 하나 꺼낼게요. 여기 이제 이렇게 인대가 있다고 해보세요. 손가락을 구부리려면 여기에 인대가 이렇게 당겨주면서 손가락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깥쪽에 이제 있는 손가락 이쪽 부분이 당기고 이게 힘을 빼면 이게 다시 이렇게 펴지는 거죠. 내려오고 펴지고. 그래서 각 신경 같은 근육 끝에 건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힘줄이 이제 그 당겨지는 해서 움직이는 거리가 이 근육은 3cm, 이 근육은 5cm, 이 근육은 4cm, 7cm 다 다릅니다. 근데 다른데 그 주변 부분이
이제 염증이 생겨서 부으면 부은 것 때문에 아프면서 주변에 움직일 때마다 소리가 납니다. 어깨에서도 견봉화 점액란이라는 게 있어요. 견봉이라는 뼈하고 회전근개 사이에 그 기름주머니가 들어있는데 그 기름주머니인데가 움직이면 자꾸 많이 쓰면 무슨 일이 생기세요? 사람도 뭐 많이 쓰면 손가락 끝에 구동살 있잖아요. 구동살 생기는 것처럼 거기에도 이렇게 그 얇은 뭐 같은 주머니냐면 물풍선 생각하시면 돼요. 물풍선 같은 게 있는데 물풍선이 이제 보통 때는 소리가 안 나는데 거기다 물을 좀 집어넣고 물이 집어넣는 건 쉽게 얘기하면 염증이 생겨서 물이 고이는 경우죠. 그와 같은 고이는 경우에 이렇게 그걸 물풍선을 이렇게 문질러 보세요. 그러면 그 움직이는 물풍선 있는 데가 바닥바닥 소리가 나죠. 그러면서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게 통증이 없으면 염증은 별로 심하지 않다는 소리거든요. 그럴 때는 지켜보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못지않게 손목도 다친데 되고요. 그래서 겨울철 골절 사고가 조심하셔야 됩니다. 겨울에 눈이 오실 때는 가급적이면 뭐 산행 가신다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은 피하셔야 되세요. 그렇게 해서 취하셔야 되고, 그래서 겨울철에는 골절 사고가 다른 계절에 비해서 약 3배 정도, 그리고 눈길하고 빙판길 같은 데서 많이 생겨서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대학에 있을 때는 골절을 많이 했으니까요. 저는 이제 지금 있는 내원정형외과는 그 응급실을 두지 않았습니다. 주말에 저희가 환자를 와도 인력 문제 때문에 환자분들을 이제 받거나 할 의사가 없거든요. 주말에는 저희는 문을 닫으니까. 그래서 응급실을 두고 있지는 않은데 대학에 있을 때 이제 응급실이 도면 눈 오는 날은 모두 비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골절을 적게 일어나게 하느냐를 우리가 연구를 하다가 그 당시에 이제 골절학회 회장님을 하셨고 저도 거기 이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가 한 19년 동안이죠. 외상 최신 직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1박 2일로 전국에 유명하신 선생님 모셔서 저희들도 문화 강의를 하고요. 그러니까 1박 2일로 강의를 하고 수술장 간호사들을 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한 19년, 20년을 못했어요. 19년 정도를 했었는데 그 20년을 먼저 그 얘기 드릴까요? 20년을 못한 이유가 그거를 이제 오신 분들이 이제 1박 2일이니까 숙소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받는데 그 비용만 가지고는 이제 다 해결이 안 돼서 이제 이런 골절 장비를 만드시는 골절 내고정물을 만드는 회사에 나라에 신고를 하고 후원을 받았는데 그걸 19년 정도 해주시는 기업이 이제 전 세계적인 기업이에요. 우리나라만 하는 기업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기업에서 해주고 있었는데 그 기업에서 우리나라에서 그 골절 장비를 더 이상 제공을 못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인도하고 그리고 그때 그 전에는 대만에서 뺐고 인도하고 저기 한국에서 뺀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빼냐고 그 골절 그 내고정물을 우리나라 선생님들 아까 얘기한 골절학교 회장님이셨던 양규현 선생님이 이제 그걸 만드시는데 큰 일을 많이 하셨거든요. 전 세계 이제 그 장비를 이제 그런 내고정 만든 걸 디자이너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데 인벤터, 디자이너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 장비도 타이타늄으로 만들어야지 상당히 고가 물건인데 우리나라 의료보험 수준에 우리 의료보험 그 하나를 봤는데 이제 물건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물건값보다 외국에서 수입해 오는 값이 더 비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사에서 물건이 납품이 돼야 되는데 너무 비싸니까 이 회사에서는 그 회사 자체를 유지를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하고 영업비도 좀 나와야 되고 우리한테도 이제 그런 걸 큰 행사 골절을 교육을 시켜서 다친 분들이 빨리 회복이 될 수 있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는 것도 거기서는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서 남는 이익으로 할 텐데 그게 도저히 되지를 않으니까 19년을 하고 20년을 못하고 19년 만에 이제 그만 회사에서 철수를 했죠. 그 부품이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올해도 또 그런 회사가 하나 더 생겨요. 우리나라 제가 어깨를 하면 어깨 관절경 수술을 하면서 이제 거기에 쓰는 장비인데 제가 운동선수한테 쓰는 장비입니다. 이제 내고정물인데 다른
회사 거보다 질이 좋고, 그러니까 똑같은 물건이라고 다 냄비라 그래서 다 똑같은 냄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주 비싼 몇십만 원짜리 냄비도 있고 시장에서 사오는 5천 원짜리 양철 냄비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좋은 장비를 저는 이제 운동선수들을 많이 보니까 그걸 오래 썼어요. 결과들이 좋아요. 뭐 선수들 다 국가대표 친구들 복귀시키고 하는데 그걸 쓰고 다른 회사, 우리나라 회사도 만들어 보자 그러고 어디다 해보자 그러는데 어떤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게 만들기 좀 까다롭거든요. 만들면. 그러니까 그리고 쓰는 양이 많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쓰는 사람이 몇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수입을 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지사에서 만들어서 팔다가 선생님 올해까지만 저희가 이 물건은 수입을 해서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하되. 그래서 이 회사는 존슨앤존슨 계통의 회사인데 이제 회사를 한국에서 철수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문제가 철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민들은 좋은 제품의 물건의 내고 정보를 가지고 수술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죠. 유사한 제품이 있어서 쓸 수는 있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꼭 써야 될 때는 그런 걸 쓰지 못하죠. 그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의 그 가격이 획일화되어 있어서 돼 있는 맹점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요. 그 얘기가 이렇게까지 갔는데, 그래서 그때 할 때 저희들이 그 양기현 회장님하고 같이 골절 점수를 만들어 보자. 우리가 눈 올 확률 이런 거 하잖아요. 25%, 광설 확률, 비 올 확률, 강우 확률 있듯이 골절 확률. 예를 들어서 눈 오는 날, 비 오는 날, 아니면 뭐 날이 추운 날, 이런 날, 그리고 비가 오면서 바닥이 미끄러운 날, 그리고 서리가 낀 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지표를 만들어서 그 당시만 해도 그때도 그랬으니까 네이버 같은 데에다가 아니면 기상청 같은 데에서 올해는 골절 확률이 어느 정도 되니까 연세가 드시고 거동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지팡이를 쓰신다든지 가능하면 나가시는 거. 요즘 그 공기 나쁘면 공기 나쁜 거 미세먼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미세먼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관여가 되는데 이 골절은 모든 사람이 관여가 되지만 확률이 그렇게 미세먼지 문제보다는 좀 적었나 봐요. 우리들이 상당히 노력을 했음에도 그 골절 예측하는 거에 대한 지표 만드는 거는 저희들이 끝내 만들어서 어디 써먹지를 못했어요. 뭐 예전에는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목 스트레칭이요. 목 스트레칭 하시는 거는요. 그 가능하면 가슴을 쭉 벌리시고요. 가슴을 벌리시고 쭉 이렇게 해서 가슴을 벌리고 턱이 오고 목이 뒤로 가셔야 돼요. 이렇게. 목에 뭐 주름살이 자꾸 나오는데 이제 그와 같은 걸 해서 가슴을 펴서 가슴을 펴고 고개가 턱을 당기면서 뒤로 가 있어야 목에는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스트레칭을 하고 저는 척추를 보지를 않기 때문에 자세하게는 좀 더 척추 보시는 분이 오셨을 때 질문을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계속 마저 드리면요. 그래서 노년층에서 저희 보시고 여자 폐경기 이후에는 골다공증의 가능성이 급격히 남자분들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30에서 50%가 겨울청 낙상 사고 같은 것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되고 주로 많이 다치는 것이 손목 부위고 가장 치명적인 그 골절은 고관절입니다. 두 번째로 치명적인 부분은 척추입니다. 손목도 물론 문제가 되지만 이건 기능상의 문제고 쓰는데 문제지만 고관절과 같은 부위에는 하시게 되면 예전에는 우리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제주도 전체 고관절 골절 환자를 중앙대에 계셨던 우리 교수님께서 해주셨는데 6% 정도가 다치고 수술 여부에 상관없이 6%가 돌아가신다 그랬는데 요즘 통계를 나와 보니까 우리나라 고령층이 점점 늘어가니까 그게 한 15%, 17%로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고관절 골절은 다치는 순간 1년 후에 이분이 돌아가실 확률이 15%는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수술을 받고 회복을 못해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고 일어나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신 다음에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폐렴 같은 것들이 생기고 폐혈증이 생겨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럴 수가 있고 두 번째로 위험한 게 척추골절입니다.
척추골절이 그 당시에 우리가 조사할 때 1.5% 정도가 1년 후에 돌아가실 확률이었는데 요즘은 한 4, 5%가 됩니다. 그러니까 척추골절하고 고관절골절 특히 조심을 하시고 그와 같은 걸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골다공증 같은 거를 잘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주변으로 최근에 아까 얘기 드림처럼 눈 오고 하는 날 많이 다니시다가 보면 이와 같은 것들이 골절되면서 많이 문제들이 되시니까 그와 같은 골다공증 치료를 미리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받으셔야 되고 저희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팔꿈치 급성 손상과 자, 제가 아빠님께서 한 거는 저희가 하나 읽어 드릴게요. 제가 어깨는 하고 있으니까요. 저기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얼마 전에 회전근개 봉합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의사 선생님께서 수술 시 힘줄이 얇아졌다고 잘 관리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재활할 때 세라밴드, 그러니까 고무줄 운동이죠.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면 힘줄이 다시 두꺼워질 수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거는 회복이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전근개 파열이 되시면 이게 빨리 수술을 받으시라고, 파열이 되기 전에는 어떻게든지 수술을 안 받게 하시는 게 좋지만 파열이 되신 분들은 이 파열은 1년에 우리나라 통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저희가 대한견주관절, 어깨 팔꿈치 관절 학회에서 여러 대학 교수님들의 수술을 안 받고 그냥 써보시겠다고 해서 하셨던 분들 중에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수술을 아파서 받으러 오셨던 분들, 아니면 정기 검사를 받겠다고 MRI를 계속 찍으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데이터를 그때 한 400분 정도를 저희가 학회 찾아보시면 학회지에 나옵니다. 해봤더니 우리나라 분들은 1년에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 4mm씩 커집니다. 그러니까 15mm가 되면 2년 후에는 23mm가 되겠죠. 그런데 이게 25mm 이내 쪽에 파열되셨을 때는 힘줄이 두껍고 좋으세요. 근데 25mm를 지나서 중범위에서 대범위로 넘어가면 힘줄이 점점 얇아지세요. 뭐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표현을 드리는데 힘줄이 말라 비틀어집니다 라고 표현을 저희가 막 많이들 학회에서는 이제 그렇게들 설명을 합니다. 말라 비틀어지면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마르는 거죠. 모든 것들이 자기 있는 원래 물건이 마르면서 안 쓰게 되면 퇴화돼 버리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라버리는데 아까 물어보시는 건 그렇게 된 상태에서 수술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다시 두꺼워지느냐?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일단 한번 퇴화돼 버린 거는 그 상태에서 그 남은 힘줄에 그거 힘을 받는 정도를 가지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찍 수술을 받으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와 같이 이제 힘줄이 약하면 이제 예전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쌀 한 가마니를 들었어요. 내 힘줄이 젊었을 땐 좋아서. 그럼 수술을 하면 쌀 한 가마니를 다시 마르지 않으면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힘줄이 얇아지면 그거를 쌀 20kg짜리 하나 들어도 다시 찢어질 확률이 있다는 거죠. 점점 약해지니까. 이게 부피의 세제곱이 되는 거기 때문에 힘의 강도가 그렇게 되니까 얇아져서 요즘은 이제 그걸 강하게 한다고 인공 힘줄들을 쓰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힘줄이 얇은 거를 두껍게 만드는 거죠. 만드는 선생님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그 인공 힘줄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제점이 비용이 인공 힘줄비가 수술비만큼 비싼 거예요. 그럼 수술비가 드는 거 정도로 수술이 끝날 거를 그 2배 비용을 들면서 이제 수술들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래도 어떻게든지 힘줄이 안 끊어지게 쓰게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두꺼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지 두꺼워지게 써먹을 수 있게 저희들이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치료는요, 제가 이제 마저 말씀을 드려야 돼서, 외상에 의한 치료는 다른 스포츠 손상하고 같습니다. 팔꿈치에 급성 손상의 탈구가 됐거나 아니면 인대가 파열이 됐거나 했을 때 같은 경우에는 외상에 의한 치료로 다른 스포츠하고 같고요. 다친 지 2주에서 3주 이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근육이나 인대가 끊어졌으면 그 인대는 봉합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끊어진 자기의 인대를 사용해서 붙이는 거죠. 붙이는 걸 해드릴 수가 있는데, 근데 그거는 또 조건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팔꿈치를 많이 쓰시는 분이 아닌 분.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같으면 이제 야구 선수를 우리가 환자들로 보게 되면 야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하면 인대가 공을 한 50개, 70개 던져야 되는데 그 나이 때는 많이 던다가 100개를 던졌어요. 그러다가 공을 던지는 순간 나가서 코킹해서 공을 던지는 순간 뚝 하는 소리, 뻑 하는 소리라고 보통도 표현하는데 그와 같은 것이 났다 그러면 그 선수는 인대를 다시 붙여드리면 인대라고 하는 건 붙이면 원래의 힘에 한 80% 정도 힘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면 이 선수가 예전에 80개 공을 던지던 선수가 30%가 나빠지면 한 50개도 못 던지면 프로 선수로서는 뭐 운동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들은 타미존 수술이라는 인대 재건술, 다른 여기 손가락 같은 데서 있는 인대를 자기 사람은 안 쓰고 예전에 우리가 진화하기 전에 토끼 같은 데서 썼던 그런 인대를 가지고 우리가 수술을 해드립니다. 인대를 새로 만들어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뭐 겨울에 스키 좀 타고 여름에는 뭐 테니스도 좀 치시고 하는 정도로 하시는 분들은 이제 봉합술을 가능하면 해드리고, 하지만 3주가 지나면 이게 그 조직들도 점점 말라버려 가지고 써먹을 수가 없게 되세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재건술을 합니다. 다른데 인대를 띄어다가 건을 띄는 거죠. 힘 띄어다가 같이 붙여주는 그런 수술들을 저희들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팔꿈치 문제하고 어깨 문제를 얘기하신 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주님께서 팔꿈치 내상과염으로 오랜 기간 고생 중인데 PDRN 주사로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셨는데요. 네, PDRN 주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항염 작용을 하고 조직 재생 능력이 있는 주사 약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것들을 하면서 제가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운동을 같이 하시면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PDRN 주사로도 안 되면 그보다 더 센 주사도 있고 뭐 한 것들이 있지만 일단 그게 주사를 맞으면 통증이 많이 없거든요. 많이 없어서 그와 같은 주사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경기나 운동 후에 위험 증후는 이렇게 할 때 발적이 생기거나 열감, 관절 부종, 그 다음에 관절염 같은 것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근육 강직, 마비, 근력 약화, 관절 내에서 소리 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이게 팔꿈치 관절의 위험 상태가 됩니다. 그 위험 상태가 돼서 절대로 무시하지 마시고 추가 손상을 막기 위해서 활동하시던 운동을 피하시고요. 그 다음에 라이스라고 얘기 드리죠. 쉬고 냉찜질하시고 얼음찜질하시고 눌러주시고 팔을 올려서 부기를 빨리 내려주시는 것들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상과염, 아까 얘기한 테니스염 요 얘기인데요. 내사양과 골프 엘보우, 외상과염, 테니스 엘보우, 이제 보통 이렇게 부르는데 테니스를 쳤다고 내상과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니고 골프를 쳤다고 외상과염이 안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기 편하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와 같은 건 직접 타박, 갑자기 이렇게 확 늘어나는 경우죠. 이와 같은 경우나 아니면 강도가 낮더라도 자주 이렇게 다치시는 경우,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는 경우, 이 부분의 근육들이 뼈에 붙는 데에서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상하는 것들입니다. 그와 같은 게 내상과염, 외상과염 같은 것들이신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있을 때는 이제 반복적으로 너무 강하게 근육을 수축하거나 이렇게 구부리는 거죠. 갑자기 이렇게 구부리거나 힘을 확 주고, 팔을 힘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치다가 라켓 같은 게 어때요? 확 힘을 주다가 여기서 볼이 왔면서 이게 손에서 충격도 흡수하고 해야 되는데 팔꿈치에서 잡다가 확 뒤로 돌아가게 되면 자꾸 손상이 오는 거죠. 백핸드를 하다가 이렇게 치다가 갑자기 이게 밑으로 자꾸 당겨지면서 여기 부분이 상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라 비트는 행동에서도 통증이 있고요. 그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런 거를 할 때는
아까 얘기한 원인은 팔꿈치 외과, 단뇨수근 신근이 퇴행성,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되면서 문제가 되고, 외상가염은 외측 이 부분에 통증이 있고요. 수근관절 및 여기 이 근육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거든요. 이게 손목 이렇게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하는 게 있고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진단은 이렇게 엑스레이, 이거는 MRI, 보시기 좋기는 초음파는 주관적인 거라 보는 것보다 MRI를 가지고 나왔는데, 이와 같이 여기 상한 것들이 보이는 게 이게 외상과염입니다. 내상과염이고 외상과염이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PDRN으로 주사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주사를 맞으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먼저 이제 휴식을 취하고 쉬셔야 되고, 통증 완화를 위한 소염 진통제를 이제 복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 같은 거를 놓으시는 선생님들도 있고, 스테로이드 주사를 놓으면 일시적으로는 증상이 많이 팔꿈치의 얘기입니다.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없어지면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요즘은 그런 거보다는 초음파 치료나 재생 치료, 프롤로 치료 같은 거를 많이 하는데, 그 재생 치료 중에 한 가지 종류가 PDRN이라는 주사 약제입니다. 뭐 DNA 주사라고도 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품명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와 같은 주사로 효과를 보는데, 그거를 하면서 꼭 하시는 게 이 팔꿈치를 보호하는 보호조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이 손목의 스트레칭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위로 올리고, 그래서 여기가 힘이 들어오면서 스트레칭을 해서 이 밑에 근육이 늘어나게, 밑으로 내려서 위에 근육이 외상과죠. 이렇게 하면 내상과가 되고, 이렇게 하면 외상과가 되거든요. 이와 같은 운동을 해서 근육이 늘어나도록 해 주셔야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같이 치료를 하면서 서로 상승작용을 같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거를 하시고, 수술적 치료를 해서 1년 이상 비술적으로 충분히 치료를 했는데 증상의 호전이 없다. 그럴 때는 이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오신 분도 1년 동안 주사 맞고 온갖 치료를 받았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저희가 한 번 더 비수술적으로 치료를 해볼까요? 수술을 하면 한 석 달 정도는 고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석 달 정도 그러면 고생하십니다. 어떻게 해드릴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재생치료 수술해 주세요. 검사 해오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I 찍고 초음파 보고 심하니까 MRI 찍어서 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에 수술을 해드렸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아싸리 수술을 작정하고 오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를 하기도 합니다. 하고 제가 쭉 했을 때 종아리 얘기는 하체 보시는, 무릎 보시는 선생님한테 얘기 드리면 될 것 같고, 추가 질문인데, 나라 아빠가 그러면 세라밴드 회전근개 강화 운동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유튜브에서 운동하라고 하는데, 그 위에 뭘 물어보셨죠? 하셔서 힘줄이 두꺼워지는지 물어보신 분이시군요. 힘줄이 두꺼워지는지 물어보셨는데, 세라밴드를 하는 거는요, 그 힘줄을 두껍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힘줄도 말라 비틀어지만 근육도 마르세요. 근육도,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평소에 헬스클럽 많이 다니고 내가 하루에 10km씩 걷던 분이 하루에 안 걷고 일만 하셨다고 하면 누가 주위 사람이 그러잖아요. 엉덩이 근육이 빵빵했다가 없어졌네. 뭐 이렇게들 얘기하시잖아요. 그와 같이 근육도 안 쓰게 되면 마릅니다. 말라서 얇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라밴드는 그 근육을, 힘줄은 어떻게 못하지만 힘줄에 힘을 만들어주는 근육을 강화를 시켜서 힘줄이 버틸 수 있는, 건이, 회전근개 건이죠, 정확히. 그 건이 버틸 수 있는 정도 안에서 쓰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려고, 근육을 키우려고 세라밴드 운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근육은 두꺼워지지만 힘줄은 두꺼워지기 어렵습니다. 거의 어렵고요. 그래서 얘기를 마지막으로 드리면, 그래서 팔꿈치 손상의 예방은 과도한 근육 사용을 금지하시고 휴식 취하고, 꾸준히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칭 운동하시고, 운동 전에는 반드시 워밍업을 하셔야 됩니다. 웜업을 하셔야 되는데, 웜업을 하는 이유는 관절이 작은 충격이나 큰 충격이 왔을 때 웜업이 되어 있는 것들은 약간 늘어나기도 하고, 웜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그
반응이 빨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웜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꼭 하시기 전에 웜업을 해주시고 운동하실 때는 운동하시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스키를 타신다, 보드를 탄다 그러면 최소한 스키나 보드 타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시고, 그 다음에 허리도 비틀어 보시고 몸도 움직여 보시고 10분, 15분 정도 그 뭐 리프트 타고 올라가기 전에 시간 있지 않으세요? 거기서 운동하신 거예요. 양쪽 다리도 들어서 무릎 잘 움직여지는지 90도까지 올려서 힘 빼는 연습도 좀 하시고, 이렇게 운동을 해서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겨울철 스포츠 손상, 어깨, 팔꿈치 손상을 얘기 드렸고, 제가 얘기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웜업을 잘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워밍업을 잘 해서서 무사히 즐거운 겨울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